네, 최근 종목 상세 대응에 있어서 키워드가 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오늘 저희 더 이슈의 주제인데요. 함께 보시죠. 네, 규제 샌드박스가 뭐길래 시장에서는 수혜주 찾기에 분주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한 내용 들어가 볼 텐데요. 정부에서 최초로 샌드박스 승인이 났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첫 승인이 좀 난 건데요. 기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어떻게 보면 손뼉을 마주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경제 성장을 위한 계기를 활용하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신청만 기다리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라라는 좀 특명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 2호 사업자 선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다른 수혜자는 누가 될까라는 부분들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늘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들 최근에 들어보시는 단어일 것 같아요. 네, 일단 규제 샌드박스가 어떤 건지 개념부터 좀 명확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예, 새로운 상품 출시될 때 이제 규제 면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놀이터에다가 이제 모래를 깔아놓으면 사실 요즘은 모래보다는 이제 뭐 우레탄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모래 깔아놓으면 거기서 자유롭게 놀 수도 있고 그래도 안 다친다, 덜 다친다 그렇게 놀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뭐 산업에서도 약간 어떤 규제 없는 판을 깔아주면 다양한 아이디어 나올 거라는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에서 샌드박스라는 말이 나온 것 같고요, 용어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제품 출시 또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일정 기간 동안은 그 규제라든지 이런 걸 유예시켜주거나 면제시켜주는 제도이고요.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가 뭐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저해가 안 될 경우에는 실증 특례나 임시 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에서 핀테크 육성하려고 처음 시작됐던 거라고 하고요, 이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규제 개혁 방안 중에 하나로 채택이 된 거고요. 이 사업자가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을 하게 되면 법령 개정하지 않아도 심사 거쳐서, 근데 심사위원들의 면면을 보시면 대체로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쪽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 헬스케어 쪽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 심사를 거쳐서 시범 사업이나 임시 허가를 해서 규제 면제 유예해서 그동안에 규제가 있었을 때는 출시가 되지 못했던 그런 상품들을 빨리 신속하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문제가 나오면 이제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체로 보면 이제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어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나오는 규제 완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도입의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정부에서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기대 효과 부분은 어떤 거를 보고 있을까요? 예, 지금 17일 날 발효가 돼서 이제 시행이 됐어요. 정보통신융합법하고 산업융합촉진법이 지난 17일 날 발효가 됐었고요. 1월 17일 날. 관련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가 있는지 또 그 내용의 여부에 대해서 정부에 문의를 하면 30일 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아무 대답도 30일 안에 주지 않으면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그냥 추진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아까 대통령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계기로 해서 이제 산업 현장에서 뭐 어떤 혁신들이 많이 나와주기를 힘써줘라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4개 정도 규제 특례가 4개 정도 우선됐는데요. 이후에 더 확장될 것인데 그 기대 효과들을 그렇게 이제 보도 자료에 적어놨더라고요.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먼저 도심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는 안전성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봤고요. 막연하게 뭐 폭발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용자 편익 증진. 워낙에 이제 뭐 외곽에 있으면 이제 차량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일단 도심에 들어오게 된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겠고요. 선진국 경우에도 일단 보급하려는 상황에서는 도심 쪽에 충전소를 설치 운영 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이용자 편익 증진이라든지 향후의 숫자 보급 확산에 대한 기대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유전체 분석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신시장 확대 또 국민 건강 증진의 확대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버스 광고 관련해서는 재미있는 해석을 해놨던데요. 서비스로 재난 등의 어떤 긴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글쎄요, 버스에 그 광고를 달고 다니면 도시 공간의 분위기가 개선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분위기 개선권 그리고 광고 콘텐츠랑 관련 시장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앱 기반의 전기차 충전 콘센트 관련해서는 기존의 충전기는 개당 한 400만 원의 설치 비용이 소요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저비용 콘센트로 가게 되면 약 30만 원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저비용 콘센트는 예, 충전 콘센트 자체가. 그래서 충전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되지 않겠나. 그리고 인프라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네. 단가가 400에서 30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또 많이 또 수요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나 이제 전기 이륜차, 전기자전거 운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충전 시설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기대 효과는 말 그대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어떤 안전과 생명에 크게 저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다 풀어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은 아마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시도들로 이어지게 되면서 신상품 출시 시기도 앞당겨지는 그런 기대 효과가 전체적으로는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혁신 성장의 기폭제가 될까요? 정부의 의도대로 일단은 뭐 첫 시도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특례가 나온 그 4개 사업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예, 뭐 연구원이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뭐 그대로 좀 갖고 와 봤는데요. 먼저는 도심 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관련 건입니다. 신청 내용은 현대차가 해서 국회하고 양재 충전소, 국회랑 양재 수소 충전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탄천하고 중랑 쪽 물재생센터, 그다음에 현대 개동 4억 이렇게 해서 서울 도심 5곳에 대한 설치 신청을 현대가 한 거고요. 심의 결과는 국회랑 탄천 물재생, 양재 충전소 3개 부지에 실증 특례로 허용을 했고요. 현대 개동 사옥에 설치하는 거는 조건부 실증 특례를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직접 의뢰,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 증진 서비스 실증 특례 관련해서는요, 마크로전이 신청을 했는데요. 개인 유전체 분석 통한 질병 가능성 인지 및 예방 서비스 실증 특례 신청을 했습니다. 심의 결과는 기존의 12개 외에 추가로 13개 항목에 대해서 그게 이제 추가 13개 된 것이 이제 여기 추룩 나와 있는데요. 관상동맥 질환이라든지 심방세동, 그다음에 고혈압, 이형 당뇨병, 그다음에 뇌졸중, 그다음에 골관절염, 그다음에 전립선암, 대장암, 그다음에 위암, 폐암, 간암, 황반병성, 그다음에 파킨슨병 이렇게 해서 13개 추가로 해서 이제 유전자 검사 실증 추가가 허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버스 광고 관련 건인데요. 이거 신청 내용은 제이지라는 제이지 인더스트리가 신청을 했고요. 버스 외부에 OLED랑 LCD 기판을 달아서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버스 광고 실증 특례 신청입니다. 지금도 사실 뭐 예전 우리 피처폰 이전 단계에서 보면 이렇게 아주 컸던 그 핸드폰에서 보면 초기 TFT LCD 초기 액정처럼 지금은 LED가 물론 장착이 됐습니다만 앞에 글자는 지나가잖아요. 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도 앞에 그 운전석 위쪽에 보면 앞에 이렇게 번호판에 번호도 LED로 찍고도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아마 그냥 OLED 디스플레이가 부착이 되게 되면 아마 총 천연석의 어떤 광고가 버스에서 지금 붙여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심의 결과는 조명 광고랑 패널 설치를 위한 중량 증가에 따른 특례 부여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버스 광고 허가로 나왔고요. 이 관련해서는 뭐 이따 보겠습니다만 미디어 업체들을 나타도 좋겠고, 그다음에 예전 G스마트 글로벌 뭐 그 건축 자재 쪽으로 해서 좀 약간 좀 급등했다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쪽들 영향을 좀 있을 것 같고요. 광고 플랫폼이 더 생기는 거겠습니다. 예. 버스니까 사실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은 뭐 시야에 큰 영향은 없을 그 앞에 운전할 때에 시야에 방해되고 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높이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앱 기반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임시 허가권 이거 관련해서는 역시 비상장사인 차진이라는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요. 일반 220V형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이륜차 앱 기반 충전 콘센트 임시 허가 신청을 낸 겁니다. 결과는 과금형 콘센트 필수 조건인 전력량을
개량하는 성능 검증하는 대로 시장 출시를 허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흐름들도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아까 그 버스랑 눈높이가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근데 또 쳐다보다가 네, 시선을 좀 뺏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네, 그런 걱정도 조금 되긴 하더라고 이런 네네. 것들을 보면서 어쨌든 크게 네 가지로 지금 1호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관련주 반응 묶어서 좀 보죠. 네. 예, 관련주들 반응이 뭐 신통치는 않아 그렇게 썩 별로였습니다. 대체로 마크로젠 한 업체 빼고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테마로 묶여있는 수소 충전소 테마라든지 그다음에 뭐 진단 쪽의 마크로젠, 그다음에 광고하는 나스미디어, 그다음에 캠시스 쪽 흐름만 보시면 효성은 7만 원 선에서 그냥 횡보합니다. 워낙에 이제 작년 연말 연초에 올해 연초에 좀 수소 충전 이쪽 테마로 많이 올라서인지 네. 7만 원에서 그냥 횡보하고요. 5만 원부터 7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단기로 좀 급등했던 거라서 좀 쉬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제 충전 관련해서 EM 코리아도 그냥 9,500원 선에서 횡보하는 흐름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유전체 분석 관련해서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당일날 10% 급등이 나왔어요. 이틀 동안 네. 당일하고 그 다음 날까지. 그래서 가장 좀 이번에 나왔던 것 중에서는 성과가 좋았고요. 그리고 나스미디어도 34,000원에서 횡보하는데 글쎄요 뭐 5개 버스 광고 관련해서도 이쪽이 많이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큰 흐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캠시스 같은 경우도 뭐 주가는 2,000원 선에서 그냥 좀 횡보하는 캠시스가 지금 뭐 아까 그 전기차 충전 콘센트 관련한 앱 기반 콘센트 관련한 종목으로 묶여 있는데요. 네. 마크로젠 빼고는 그래 대체로 뭐 좀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에 뭐 수소차가 그 전에 속도감 있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반응이 시들했던 건지 오늘도 대부분 밀리겠네요. 좀 수차 관련주들이 약간 힘 빠져 있고 전기차로 오히려 수급 이동되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과기부에서 2호 사업 논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뭐 앞서서 핀테크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사실 이제 앵커가 질문을 금융 부자로 해주셨는데 네. 뭐 전부 다 할 것 같아요. 신성장 쪽에서는 지금 헬스케어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마 대체로 뭐 US케어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IT에서도 이제 IoT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기계가 하는 일이라서 이제 사람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어서 그거를 못 믿는 경우면 또 네. 이제 뭐 아까도 이제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폭발 위험성 그런 건데요. 뭐 제어 계측 쪽에서 완전히 기계한테 맡겨도 될 만한 일인가에 대한 검증은 해야 되겠죠.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뺏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뭐 극한 직업에도 나옵니다만 굳이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은 이제 IoT가 하면 기계가 해야 될 일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이제 뭐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또 산업 현장에서도 100% IoT한테 맡겨놨을 경우에 나타나게 될 뭐 생명이라든지 안전에 있어서 피해 이런 우려 때문에 아마 막아놨던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걸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심사는 꼼꼼하게 하겠죠. 그래서 헬스케어나 IT, 특히 IoT에서도 많은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 관련해서는 특정 금융 서비스를 이제 혁신 서비스로 지정을 해서 일정 기간을 면제해주고 기존을 면제하고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관련 법령이 이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4월에 정식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까지 아직 멀었기 때문에 금융 쪽은 뭐 빨리 올 것 같지는 않고요. 한 2달 정도 남아서 다만 이제 설명회는 부산 쪽인가요? 거기서 이달 중순인가 말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로 설명회 내용들을 좀 준비된 걸 봤더니 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관련된 내용 설명될 것 같고요. 인터넷 전문은행법, 그다음에 금융 분야 빅데이터, 그다음에 핀테크 정부 예산 지원 등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다고 하니까 관련 뭐 섹터의 관련 종목도 흐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 셋톱박스 사전 신청이 상당히 흥행무리 하고 있다는데 88개 회사에서 벌써 105개의 아이디어가 몰렸다고 합니다. 네, 대체로 보면 뭐 지급 결제권이라든지 아무래도 금융 쪽이니까요. 그리고 증권사가 좀 시도하고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 뭐 이런 쪽들, 그다음에 블록체인, 그다음에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금 2호까지 나온 3호는 아마 신한은행이 할 것 같아요. 지금 송금 서비스 관련해서 토스가 유명한데 신한은행이 토스랑 손잡고 지금 3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낼 거로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금융위원회가 나오는 뭐 뉴스 플로우로 봐서는 한 20건 정도 해서
금융 샌드박스 우선 심사 대상으로 정해서 간다고 하니까요. 대체로 뭐 지급 결제, 그다음에 로보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로봇이 하는 자산 관리, 그다음에 뭐 블록체인, 뭐 인터넷 은행 이런 쪽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월까지는 금융 쪽도 이거 선정이 되네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흥행물이 성공하면서 100개 넘는 사업이 좀 몰려 있습니다. 내일 또 재논의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시장의 반응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종목이 핵심 종목일까는 아직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전략적인 부분을 조금 들어볼게요. 예, 정부에서 하는 뭐 대부분의 일은 지금 2019 경제정책 방향에서 지금 확인된 거고요. 새로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방향성 결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 이명박, 박근혜 이 정부가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개념만 좀, 그러니까 그 단어 용어만 좀 바뀌었지. 계속 신성장 동력, 신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는 똑같은 것 같거든요. 이제 결과물이 나왔냐 안 나왔냐 뭐 그거고 우리가 이제 민관 공동으로 잘 됐었나 안 됐었나 그런 차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삼성이나 현대차나 우리 뭐 유력 그 기업 집단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가 원천 기술 개발에는 좀 뭐 그동안 신경을 안 썼던 게 맞는데요. 사실 이건 좀 약간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뒤쳐져 있기 때문에 그 기술 개발을 하느라고 힘을 쏟거나 돈을 투자를 하면 비효율적이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있을 때 앞선 업체들은 더 빨리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기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AI 같은 경우도 미국계가 지금 5, 60% 장악했다고 하는데 벌써 사실 이게 상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AI 뭐 무슨 기술을 선점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천 기술 개발한다고 들어가서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돈을 써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약간 뭐 비난은 있습니다. 그리고 CEO 리스크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동안에 한국에서 보면 산업 발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CEO가 예를 들어 4년, 5년 한다 그러면 본인 임기 동안에 성과만 내고 자기는 가연되기 때문에 원천 기술 R&D 하려고 돈 많이 쓰면 적자나거나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완제품을 외국에서 그냥 기술 도입하고 부품 다 써다가 그냥 완제품을 만들어서 팔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매출 내고 실적 내서 자기가 있는 동안에만 성과 보여주고 자기는 퇴사하고 뭐 이런 식이었었는데 그게 한국 산업의 어떻게 보면 한계점인 것 같은데요. 그게 이번에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안들로 인해서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의구심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정부가 하려는 의지는 확실하고 신산업을 키워주겠다라는 어떤 그 정책 방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테마주들의 흐름 잘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수소차도 그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시면 테마성 종목군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현실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없냐에서 판단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투자하실 때 어떤 회의 일정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당장 2월 말에 2차 규제 특례 심의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여기서 이제 샌드박스 추가로 승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는 아마 관련된 정책 모멘텀은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문위원회의 그 각계 전문가 참여권 보니까 미래차, 그다음에 의료,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 이런 쪽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테마성 종목군들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수소차랑 전기차가 1차적으로 좀 관심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세 분출 이후에 좀 다 좀 쉬고 있는 섹터들이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뭐 수소차에서는 뭐 효성이라든지 뭐 에코바이오, EM코리아 계속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나와 있는 이 얘기로는 충전 컨셉으로 뭐냐 캠시스나 대창스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 배터리 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요. 이쪽 테마주 계속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 쪽에서는 토스랑 신한지주권인데 토스는 비상장이니까 이제 신한지주 쪽으로 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대체로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서는 신성장 동력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나와 있는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모든 정책들과 좀 맞닿아 있기 때문에요. 정책 테마주로 좀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저희가 중요하게 포트 점검할 만한 뉴스들 많이 전해주신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